이게 요즘 유행한다는 서열 정리 그 쇼츠구나. 뭐 하나 볼까?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IT계에 한 획을 그었던 인텔 12세대 알더레이크 N100의 후속작 인텔 13세대 트윈레이크 N150 프로세서가 들어간 미니 PC 이번 시간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가 살짝 바뀌었죠. 이전에 12세대 M100 미니 PC, 이 비링크 M100 미니 PC가 M100 붐을 일으킨 최초의 제품 중 하나죠. 이 제품 이후로 더 작은 제품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박스 스타일, 최근 나오는 미니 PC들 스타일로 이렇게 조금 더 작고 길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구성은 예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헬로 초기 제품과 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끈도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외형이야 똑같죠? 예전 제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부 구성품, 구성품도 차이는 없는데 어댑터 12V 3A 36W 어댑터입니다. 어댑터도 전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HDMI 케이블, 그리고 월마운트, 나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제품 한국에서 상당히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국어 지원은 아직 안 되고, 보면 이렇게 구성 그리고 하드웨어 인스톨 방법 이런 거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비링크사의 M100 미니 PC 정말 많은 걸 바꿔 놓았는데 완제품 PC 판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싱글보드 컴퓨터죠.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싱글보드 컴퓨터, 성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저렴하고 또 저전력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대표적인 라즈베리파이 5를 예를 들어보면 전력 소모도 올라가고,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N100이 그 자리를 거의 다 뺏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N150 스펙 한번 살펴보면 N100과 큰 차이는 없는데 13세대 트윈레이크 N150 쿼드코어 4스레드, 그리고 6MB 스마트 캐시, 그리고 최대 터보 프리퀀시가 3.6GHz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100이 3.4GHz였죠. 소폭 증가되었고, GPU의 향상도 있습니다. GPU 인텔 그래픽스 1000MHz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전작 N100에서는 750MHz였죠. CPU 성능, GPU 성능 모두 다 향상이 되었습니다. 와이파이 6, DDR4 3200MHz 16GB, 여기까지는 다 같고, 이제 저장 장치가 듀얼 SSD 카드 슬롯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NVMe SSD에 SATA SSD 하나를 추가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M2 슬롯이 2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특성 볼 수 있겠고, CPU와 GPU 모두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 어느 정도 향상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내부 보시겠습니다. 두꺼운 방열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도 물론 쿨링팬이 있지만 하부에도 이렇게, 원래 여기가 SATA SSD가 들어가는 자리였는데 이렇게 엄청난 히트 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16GB 램이 하나 있고, 여기에 2개의 M2 슬롯이 있습니다. 여기는 SATA 3 NVMe SSD 2280 사이즈가 사용이 되고, 여기에는 M2 PCIe 3.0 SSD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TB씩 해서 최대 4TB의 저장 용량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GPU도 연결할 수 있겠죠. 아마도 PCIe 3.0이 지원되는 이 GPU를 연결하면, 예전에 제가 M100에서도 한번 리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GPU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트싱크 방향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방열판이 각각의 SSD와 이렇게 접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구조도 좋아지고 성능도 향상된, 그렇다고 가격이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N150 미니 PC 성능이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용 시에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 리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리뷰 전에 포트 한번 보시면 이렇게 CMOS 리셋 버튼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10GBps로 작동하는 USB 3.2 포트 2개, 3.5mm 이어폰 잭, 그리고 파워 LED 파워 버튼. 네, 소리도 좋죠. 그리고 후면 마찬가지로 USB 3.2 포트 2개, 1GB의 램 포트, 그리고 4K 60Hz를 지원하는 HDMI 2개, 파워 어댑터와 락킹할 수 있는 이렇게 홀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에도 이렇게 통풍구가 잘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성능 테스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N150 이렇게 부팅을 했는데 사용 시에 반응 속도 괜찮은 것 같고, 자, 문제가 이제 예전에 M100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음 인스톨 시에 언어가 한글이 없습니다. 뭐 영어, 중국어 이런 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영어로 인스톨을 하고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랭귀지 옵션에서 한글을 다 이렇게 인스톨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그래도 완벽하게 메뉴들이 한글로 바뀌진 않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다 보면 하나씩 바뀌게 되는데, 뭐 그게 안 되면은 또 한글화 방법 이런 걸 한번 검색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어쨌든 메뉴가 일부 한글로 변경이 안 되긴 하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고, 네, 이렇게 보시듯이 몇 가지만 한글로 나와 있죠. 네, 그럼 이제 우선 가장 궁금하실 성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성능, 이 이전 제품인 N100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똑같은 폼팩터인 이 비링크사의 M100 요것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긱벤치.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N150 기본 프리퀀시가 800MHz, 그리고 최대 3.6GHz인데 200MHz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긱벤치 점수는 오히려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N100의 싱글코어가 1172점인데 N150이 1014점, 그리고 M100의 멀티코어가 2986점인데 M150이 2897점. 뭐 이 정도 차이는 사실 뭐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0.2GHz가 더 높은 프리퀀시인데도 멀티코어는 뭐 큰 차이가 없지만 싱글코어가 10%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거, 요건 조금 이상하네요. 자, 뭐 어쨌든 수치상으로도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치 차이가 크게 나는 GPU 성능 비교 3D 마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충격적으로 또 N100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N100이 그래픽 점수 331점, CPU 점수도 2532점으로 둘 다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보니 이렇게 GPU 클럭이 750에서 올라가질 않습니다. 부스트 클럭이 터져서 1000MHz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1000이 안 되고 750밖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CPU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CPU가 3600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3800까지 나오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 보시면 대부분 가장 높게 나오는 게 34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드웨어 성능이 다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해보니까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한 레딘 유저가 한 명 있었습니다. CPU Z에서 확인을 해보면 현재 750, 뭐 맥시멈은 1000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부스트 클럭이 터지질 않습니다. CPU도 보시면 뭐 3600으로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3600까지 잘 안 가고 3400에서 뭐 3600까지도 가긴 하는데 잘 올라가질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금 현재 전원 설정에서 고성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인텔 그래픽 앱에서도 특별히 성능을 더 올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따로 드라이버를 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최대 성능 사용이 어려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CPU 같은 건 사실 3600이나 400이나 큰 차이 없다 하더라도 GPU가 750에서 1000으로 올라가는 거는 33% 차이인데, 그 33% 차이면 뭐 엄청나죠, 게임에서. 그게 사용이 안 되는 거는 좀 아쉽네요. 결국은 뭐 그냥 M100보다 높은 사양으로 나온 AP인데 결국은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M100인 거죠. M100이 뭐 워낙 잘 나온 제품이라서 M150을 만들어내고도 아마 이거는 비링크사의 문제인 것 같고, 다른 제조사에서 나온 M150에 대한 리뷰도 없기 때문에 M150은 그냥 4테라까지 저장 용량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GPU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뭐 그거 외에는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그냥 M100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멀티미디어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4K 모니터라던가 거실 TV에서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4K 환경 사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K 재생.
네, 거의 끊김없이 부드럽게 플레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넷플릭스는 4K 재생은 안되고 1080p에서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4K 재생에는 그래픽 성능이 조금 더 필요하죠. 네, 이렇게 1080p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4K 모니터에서 사용하는 것도 넷플릭스를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일반적인 용도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웹서핑 속도도 괜찮고, 네, 뭐 일반 PC와 거의 다를 게 없죠. 뭐 그래픽 성능이 35%가량 향상된 AP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 한번 테스트해볼 생각이었는데 어렵겠죠. 뭐 M100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에뮬레이션 게임 몇 가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닌텐도 위 게임 지금 마리오 갤럭시 2 뭐 60프레임 거의 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PS2 60프레임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위 U까지는 사실 조금 버겁긴 하죠. 네, 게임에 따라서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게임도 있겠지만 뭐 철권 태그 2 같은 경우에는 40프레임대 조금 사양을 적게 요구하는 게임의 경우에는 충분히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에뮬레이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텔 M150 미니 PC 살펴보았습니다. N100 미니 PC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죠. IT계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IT 업계를 정말 크게 뒤흔들어 놓은 M100의 뒤를 이어 나온 M150. M150 미니 PC가 아직까지 많이 나오진 않아서 비링크사의 M150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그래픽 성능을 다 내지 못하고 35%의 성능을 더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능을 내지 못하게 설계되었고 그리고 CPU 성능도 0.2GHz 정도의 차이, 그 정도의 차이는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고 뭐 벤치마크 결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4K 영상 재생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뭐 M100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3월 세일에 $100 초중반대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라면 미니 PC 없는 분들 중에서 한 번쯤 구매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필요할 때마다 쟁여 놓으면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뭐 이걸로 바탑도 만들 수 있고 세컨 PC로 사용하고 뭐 TV 앞에서는 멀티미디어용으로 사용하고 뭐 그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공동구매 때 M100, N150 둘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미니 PC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M100, M150 한번 고민해 보시고 거의 $20 미만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M150 이 GPU 연결이 용이하고 그리고 뭐 4TB까지 용량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은 M150을 구매하는 것이 뭐 M100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그래픽 성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패치가 나온다면 뭐 그야말로 바탑으로 사용하기 최고의 가성비의 그런 미니 PC가 바로 이 M150이 되겠죠. 저도 나중에 이걸로 바탑을 만들면서 일반적인 고전 게임 할 때는 그냥 사용하고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철권 이런 거 할 때는 이 GPU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3월 17일 0시에 시작되는 알리익스프레스 3월 세일에 미니 PC 구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 M100이나 M150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